예, 조국혁신당 서방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철민 의원님 또 주호영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인사 관련해서 전자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사실 경제 또 민생 위기가 굉장히 심화된 시기였습니다. 13 내란으로 이 경제 민생 또 외교까지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의 파면으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전원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역할을 부여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국정 안정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국민에게 사죄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관 인사에서 보여지는 뭔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행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월과 2월 각각 한국석유관리원 그리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기관장으로 임명된 인사들이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 임명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알박기 지적이 많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게 워낙 그 절차가 일찍 시작이 됐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기 임기 만료가 작년 7월에 되고 작년 8월에 된 그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네.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진행된 자리는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달에도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27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임 사장의 가스기술 분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은권 전 20대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낙점되었습니다. 자료 보시면은 소개가 돼 있는데요. 다른 실제 전문성이 있는 쟁쟁한 경쟁 대상자들을 다 제치고 이은권 전 의원이 사장에 낙점이 되었는데 이 이은권 전 의원은 사실은 담당 보좌관이 지역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도덕적 법적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는 인사인데 장관님, 이은권 전 의원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성이나 도덕성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산업부가 장관님이 추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은권 전 의원을 이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관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천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주주총회 의결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현재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주총회에는 장관님께서 5인 중에 단독으로 네네네. 현재 그 저 의원님 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고 추천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은권 전 의원이 이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서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산업부 소관기관들에서 이런 상황이 더 계속 진행될 예정이 돼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자료 두 번째 띄워주시고요. 자료 보시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소관기관 중에서 공모를 진행 중인 곳이 9곳입니다. 이 9곳 중에서 6곳은 탄핵 소추 이후에 추진 중인데 이게 그동안은 직무대행 체제로 방치를 하고 있다가 탄핵 국면에서 갑자기 공모를 진행해서 해당 기관들도 오히려 당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흘러나오는데요. 불과 2달 뒤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갑자기 다수의 기관장 공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정말로 전문성이나 어떤 책임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 이런 공모들을 다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제대로 된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새로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할 생각은 없고요. 뭐 작년부터 이게 이제 진행되어 온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신다면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렇게 그 부분이 정말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 원래 진행되는 것이 한번 확인하셔서 그렇게 꼭 의원실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정부의 개통관리 정책으로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선정 시에 전남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강조를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최근 이 공모 과정에서 울산 그리고 제주 등 기존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관님 특화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전남이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역별로 그 전력 수급 현황에 맞는 특구를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고 있어서 그 뭐 공급 유치형도 있고 수요 유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전남 지역에서도 전력 수급 현황에 맞는 특구 유형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그렇다면 지정을 제가 검토하도록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 개통관리 정책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전남 지역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구체적인 그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긍정적 검토를 하신다고 한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 점을 좀 진지하게 다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존 대기업 입지 중심의 어떤 집중형 모델만 너무 강조가 되고 있어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래 취지였던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에 부합하는 부분들은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래 취지에 네. 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